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왜 챙겨야 되는지. 융자가 아니라 이제 지원 사업, 지원금도 뭔가 파격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챙겨야 되는 인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왜 챙겨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거라고 하면 과거에는 정말 내가 물건 잘 만들어서 잘 팔면 돈을 버는 세상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 보니까 다 잘 만들고 다 잘 팔고 하니까 틈새를 어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원 사업 같은 걸 활용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인증들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막 한 기업부터 3년차, 7년차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가 격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업력에 맞는 내가 이 정도 스펙을 가진 기업이야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여지들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활용하시면 좋은 스펙 혹은 인증이라고 하면 근로자를 가진 기업들은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근로자들하고 수익을 잘 나누면서 우리는 상생합니다라는 어필을 해주시는 게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과 공유형 기업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성과 공유형 기업 인증이라고 합니다. 인증. 네, 그래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 제도를 운영한다거나 정규화되어 있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한다거나 혹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내일체험 공제 이런 상품들을 직원들한테 가입해주는 기업들은 성과를 회사와 근로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공유형 기업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입찰과 금융기관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입찰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할 맞습니다. 수 있는 기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거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금리나 한도 이런 거겠죠? 내가 돈을 벌어서 번만큼 직원들하고 같이 나눕니다라는 인증이 지금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참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회사가 잘 되면 회사만 배부르고 직원들은 똑같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버는 걸 같이 나눈다. 라는 걸 또 인증받은 기업이다. 그럼요. 되게 착한 기업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벤처기업 확인이라는 인증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벤처기업을 받으려고 할 때도 평가 항목 중에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까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수출 실적 증명을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출 실적 증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통장에 외국 기업에서 혹은 개인이 달러로 입금해 주시면 우리 수출 기업이에요 이걸 인증해 줬는데요. 달러만 들어오면 그렇죠. 요즘에 달러를 입금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계화 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역 활동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달러를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외환 거래,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그 수출 실적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가지고 무역협회를 통해서 수출 실적 증명이라는 걸 하셔야만 공식적인 수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기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자금이라든가 세제상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금융이나 세제. 사실 기업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좋은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거. 대출 같은 게 있을 거고 또 세제 혜택을 받아서 낼 돈을 아끼는 거. 그게 막 돈을 버는 거랑 똑같은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순이익으로 1,0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마진율이 10%인 회사는 1억을 벌어야 1,000만 원을 버는 거고 그 1억을 벌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인건비에 집기 마모에 시간까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수출 실적 증명도 도움이 된다. 라는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수출 관련된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다른 나라로 물건을 보내려고 하면은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수출에 관련된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몸에 바르고 먹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일정 규격을화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가 수출하려는 타겟 기관들에 맞는 인증들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인증들의 저변에는 이제 국제표준이라고 하는 ISO 인증이라는 게 있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ISO 인증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OS 인증, 요거 수출 인증이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수출 실적 증명, 네. 요거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다른 개념이죠. 네. 네. 그래서 인증이 필요 없는 국가들도 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들은 네, 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무역 장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쵸.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 절차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수출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부터 밟으려고 하면 늦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수출을 기획하는 기업들은 미리 받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출 실적이 생기시면 나 수출했어라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수출 실적 증명이라는 걸 네. 받으셔서 문서화 시켜 놓으셔야 네. 이런 지원 사업에서 힘을 발휘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출 인증 ISO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걸 인증받았다고 해서 내가 세제 혜택이나 뭐 금융 지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격 조건 대여나 네, 이런 네. 개념이 되는 국제 거죠. 표준 규격 맞추고 있어요라는 인증이기 때문에 네. 미리 갖춰두시는 게 수출 네.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어떤 인증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것 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은 말 그대로 수익이 안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회에는 정말 필요하지만 수익이 나기 어려운 분야,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해주시는 기업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채용해 주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고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수혜 혜택들을 다 똑같이 받을 수 있고요. 융자가 아니라 이제 지원 사업, 지원금도 억 단위 지원금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억지로 할 수는 없고요. 실제 그쪽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구조의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실제로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그 출판업을 하세요. 인쇄업을 하세요. 근데 장애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던데 이런 내용이겠네요. 네,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업체들 중에서도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채용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관공서에서 사입을 해가는 구조여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고령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의 제품들을 시장에서는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은 관공서에서 다 사입을 해주고 그들의 인건비라든가 생산 환경의 개선 목적의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쳐주고 있어서 되려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회적 기업의 혜택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정부에서도 사입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게 한도가 있을 테니까 되는 걸 알고 시작을 했다가 장애우 분들이라든지 뭐 사회적 약자를 채용을 고용을 많이 했는데 너무 이것도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정부의 수요는 한정돼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될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계속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런 지원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제도를 활용하려고 사회적 기업을 모양새만 갖추신 분들은 사실은 유지되기가 어려우세요. 그렇죠. 정부가 괜히 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를. 이런 그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은 할지언정 이렇게 그 유지 조건을 못 맞추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모르지만 본인이 사회적 기업인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은데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기업들은 지자체를 통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생각보다 실제로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벤처기업 인증 요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이 많은 만큼 뭔가 파격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벤처 인증 이건 뭔가요? 벤처기업 옛날엔 인증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벤처기업 확인이라고 합니다. 확인. 제도의 명명이 좀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 지원 기관명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2018년 전에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는데요.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다 벤처라는 말이 그렇죠. 기관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기관명 그냥 바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엔 중소기업이면 지원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이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막 장황한 설명보다는 이 한마디로 네. 저는 응축이 좀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금융지원, 세제지원, 입찰 지원 사업, 각종 상장이나 금융 혜택에서도 네. 벤처기업이어야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벤처기업이면 패스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라는 제도를 좀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번에는 벤처기업도 특집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번 촬영 때는 이거를 필두로 해서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약간 교과서적인 영상을 제작해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